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시청하시는 날짜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 및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동평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기초적인 하나인 골드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는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시죠. 자, 일단은 그 주식에서 보자고 하면은 어떤 그 흐름이 있을 겁니다. 주식에서의 흐름이라고 하면 그 지수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가격의 흐름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보기가 조금 측정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들쭉날쭉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적하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이것이 매일매일 들쭉날쭉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의 이제 그 기간을 가지고, 그죠? 매일매일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다 아니면 열흘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기간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간을 두고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기간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오르더라 아니면 대체적으로 내리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흐름 방향을 우리가 추적을 하거나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제 이동평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흐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든 그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기간이죠. 우리가 보면 이제 N 해가지고 어때요? 며칠 그 N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그 합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개수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거한 원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떻게 흘러내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져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갑자기 평소하고 다른 이상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습관이라든지 또 특이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뭐 좀 변했네? 또 이제 속된 말로 뭐 좀 잘못 먹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평소와는 다르더라 하면은 쟤 왜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주시를 하고 뭐 때로는 경계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도 평소하고는 다르더라. 매일 보면은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는데 하나의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면은 방향이 보이는데요. 방향이 있는데 경향이죠. 평균적인 경향이 보이는데 그거하고 뭔가 다르더라 라고 하면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흐름이 있을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 흐름에서 있는데,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이제 위로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동평균도 보면 어때요? 이동평균을 이어버리면은 이동평균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동평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다양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 좀 걷어내어 버릴게요. 월선만 예를 들어서 한번 켜놓고 한번 봅시다. 5일선. 자, 이게 이제 각 날짜마다 5일에 대한 이동평균 값이 있고요. 그 값을 이제 다 연결해 놓은 것이 여기 검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캔들이 어때요? 이 이동평균선, 5일선 이동평균선 근처에 이렇게 포진되어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로 어떻게 있나요? 이동평균 5일 검은색 선을 볼 때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존재하느냐 아래에 존재하느냐 주로 다 그렇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다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있다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있고요.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쳐다보게 되니까 요거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추세거든요. 추세. 그 추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길든 작든 하나의 어떤 방향성,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추세는 당분간은 어때요? 잠시 반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죠. 뭐 때로는 위로 올랐다가 바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한번 올라온 것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여기 위에서 포진이 되어 있고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주로 좀 어느 정도 아래에 이렇게 캔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인데 차트 보고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차트를 많이 보시죠.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로 한번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위로 올라오면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때를 시작하면 그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는 어때요? 수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가격이 올라와야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수익 나는 구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여기를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골드 크로스라는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동평균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에서 주로 이동평균선 보면서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어떤 이동평균선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균 아시죠?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금 어때요? 부진하다는 뜻이죠. 뭔가 이렇게 그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평균보다도 못하다 하면은 뭔가 부진한 거. 근데 그러한 부진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순간 여기를 이제 골드 크로스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요차에서 올라오니까 크로스죠. 근데 왜 골든이냐? 예, 여기는 뭐 왜 골든이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뭐 좋은 신호다. 그래서 이제 골든 이런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골드 크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한번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쭉 어느 정도 상승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어때요? 땅 깨고 내려가죠. 근데 땅 깨고 내려가니까 어때요? 그냥 한번 깨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깨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잘 올라왔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은 깨기 시작할 때는 이때는 어때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그 사인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또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 있는데 주가가 그 평균 위에 계속 있죠. 평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뭔가 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즉 한참 상승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땅 깨고 내려요. 그 평균이라는 것을 아래로 깨고 내려오더라. 그러면 어때요? 아, 이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던 것이 이제 끝이 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평균인 평균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크로스가 나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데드 죽는다는 뜻인데 그만큼 뭐 나쁜 신호다라는 뜻에서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로스 있죠. 크로스. 이 평균을 이해하고 크로스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어때요? 원리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많은 분이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이미 다 알고 뭐 기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활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여러분 매수할 때 있죠. 언제 매수하십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떤 모든 매매가 그렇지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기준 없이 어때요? 내 느낌에 따라서 그냥 아이고 내가 보기에 그냥 한번 오늘 사보고 싶은 날이니까 사본다. 그리고 내 느낌에 오늘 괜찮을 것 같으니까 사본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빠지는 것 같으니 그래도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해서 그냥 사본다든지 이런 여러분 느낌에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의외로요. 그러한 느낌에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이제 다 그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있죠. 단순히 주가가 우리가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내려올 때 사는 것은 맞거든요. 그냥 한 푼이라도 더 싸기 위해서. 그런데 내려오는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산다고 수익 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내려오는 거니까 싼 상태이니까 내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더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죠.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확률상으로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매수하면 맨날 빠지고 하는 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크로스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이 크로스는 사실은 주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매수의 방법이에요. 매수 매도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매수 매도의 방법이라면 여러분이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야 되는 거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책을 읽을 때나 뭐 그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 다 이해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상하게 주식을 살 때만은 보면은 적당히 빠졌다 하면 그냥 사버리는 거죠. 사버리는 거거든요. 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은 올바르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저도 많이 매매를 하였어요. 조금 너무 진행되어 버렸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져가지고요. 주가가 빠져서 이제 충분히 내려왔으면 싸죠. 그러면 사고 싶잖아요. 현금 있으면 사고 싶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쯤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쭉 빠지다가 이날은 어때요? 올라오는 날이잖아요. 그래도 좀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데 하니까 매수해버리잖아요. 좀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안 빠지고 한 2, 3일 정도 안 빠지면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잖아 해가지고 매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해버리니까 올라가면 좋은데 뭐 물론 바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왜 주가가 자꾸 더 빠지지? 충분히 내려와서 이제 싸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안 빠지는데 내가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사 보았는데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뭔가 문제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자, 주가가 더 하락하고 있지 않을 수는 있죠. 안 빠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처럼 지금 그 평균적인 그러한 경향이죠. 평균적인 어떤 그 추세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아래로 향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많이 빠지면 좋잖아요. 많이 빠지는 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사기 좋지 않습니까? 안 빠진다고 사버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샀을까요? 더 이상 안 내려온다고 사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런 적어도 골드 크로스가 난다든지 이러할 때 매수를 했겠죠. 그죠? 이거는 정의에도 있습니다. 골드 크로스는 매수 신호다라고 책에서도 나오고 많은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외우고 있고 완벽하게 그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활용을 그 내용대로 똑같이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그 지식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가치가 없는 거죠. 주식은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산더미처럼 공부할 게 많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지만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렴풋이 이해한 상태에서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복잡하고 물론 다양한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생각 외로 그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매매라든지 다양한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크로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산다면, 골드 크로스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산다면 어때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해당하는 분들 제법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상하게 그게 이제 버릇이라는 게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또 하고 또 실수하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익이 잘 안 난다면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는 부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 원칙적인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어떤 것이 잘못되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실수하는 것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 습관처럼 버릇이 됐기 때문에 잘 발견을 못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고치면은 조금 나아져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요. 근데 원인은 특별한 데 있지는 않아요. 의외로 기본적이고 간단한 곳에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실수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크로스도 그러한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지수도 좀 그렇죠. 지금 종합 지수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 요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불안했죠. 여러분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돌아설 때 어때요? 이틀 전 이때 좀 안도감을 느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도 이제 여기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신저가 난 날이거든요. 신저가 나는 날은 늘 꿀꿀하고 이제 위기감이 감도는 그러한 날이죠. 근데 이렇게 딱 돌아오면 어때요? 안도를 하죠. 안도. 그러면서 이제는 괜찮아지겠구나 하는데 사실은 이 날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안도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었죠.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지수가 완벽하게 돌아서지 못했잖아요. 쭉 빠지고 있는 이 한 일주일 동안 빠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기는 나왔는데 시장으로 볼 때는 아직 안도감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반등이었죠. 네. 그래서 이날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또 괜찮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그러다가 딱 밀려보니까 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때요? 똑같은 반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승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나 이틀 전에 여기 올라올 때 이 모습이나 비슷한데 지수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자, 지수로는 똑같은 양봉이고요. 지수는 거의 뭐 2340이라고 봅시다. 거의 비슷하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은 비슷하거든요. 1번이 안도가 되어져요? 아니면 2번이 안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글자 잘 안 쓰지네요. 여기 두 번째가 2번입니다. 이사기님 1번? 1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시은님이 2번이시고. 아, 2번이십니까? 2번이 많으시네.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일이죠.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은 어때요? 지수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은 어때요? 조금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1번 날의 캔들에 비해서 2번 캔들이 어때요? 조금 더 안도감이 드는, 조금 더 확실성이 조금 더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은 어때요? 바로 이러한 이동 평균의 개념과 골드 크로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개념이 잡히거나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활용. 그래서 책으로 보면서 무조건 아래에 있다가 상향 돌파면 골드 크로스, 또 위에 있다가 이평선을 깨고 내리면 데드 크로스, 이것은
그것은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활용을 하고 완전히 그 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또 연습하고 또 보고 하면서 이제 느낄 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자꾸 떨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쉽게 사버리진 않겠죠.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어때요?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매수에 나서게 되겠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도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식은 꼭 이런 거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골드와 데드 크로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추세선이 되겠죠. 이러한 추세선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도 마찬가지 어때요? 오늘 좀 내가 보니까 좀 뜨겁다, 좀 뜨거우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꺾여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더 좋겠죠. 이러한 골드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것은 잘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거나 고점을 잡을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찬스다 아니면 경계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럴 때 판단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적으로 나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감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 신호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더 어때요? 더 깔끔하고 좀 더 시스템적인 그런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구석구석 작은 거 하나가 완벽하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나의 그런 매매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어떤 종목이 나와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사고 뭐 테마주라고 하니까 한번 사보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사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에 팔고 싶으니까 판다든지 아니면 이미 신호가 발생되었는데 안 팔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요. 백날 투자해도 별로 그렇게 성과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어떤 기준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지금 이제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매수 매도로서의 어떤 그러한 신호는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였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기준, 이 추세,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추세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이 추세. 사실은 이걸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5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 5일선을 쫓는다는 것은 어때요? 너무 짧은 변화를 쫓는 거죠. 너무 짧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내가 매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추세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뭐 이동평균선에 기존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정해도 좋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그런 추세를 하나 만드셔서 기준을 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것이 중요해요. 이제 여기에 선택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영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중장기적인 추세인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쫓아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크다,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어때요? 어떤 중기적인 추세를 쫓는 이동 평균선이 있다면 그 이동 평균선을 쫓아서 매매를 하면은 더 좋겠죠. 그죠? 근데 너무 짧은 건 하지 마세요. 너무 짧은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 급등주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제외한다면은 5일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종목들이 이렇게 순신 5일 정도로 보면은 빨리빨리 변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5일 기준을 가지고 막 단타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수익 잘 안 납니다.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너무 빨리 변화되는 추세를 따르게 되면은 우리도 그만큼 막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좀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추세 있죠. 예, 지속성이 있는. 그러니까 한번 방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제 꺾이고 이렇게 돼야지 짧게 움직이고 짧게 방향이 바뀌고 조금 오르다가 또 꺾이고 하면 이건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또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에 되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제 내가 어떻게 쫓아가는 것이 나한테 맞는지 이게 되게 복잡해 합니다. 사실은 큰 추세를 쫓는 사람은 수익률이 크게 나오거든요. 아주 큰 추세를 쫓는 사람은 몇백 프로, 막 1000%까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주 큰 추세. 근데 이제 근데 대신 이렇게 이제 긴 추세를 따르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조정하면서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큰 추세가 망가지지 않은 선에서 조정이 이렇게 막 가다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여기가 막 고점 대비 30%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하세요. 예. 대신 이걸 쫓아갔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아주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고점 대비 30%더 들어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쫓아가는 추세를 조금 짧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잡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서 갈등이 많이 나오는 거죠. 긴 추세는 중간에 조정 들어가면 한 몇 달씩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막 1년씩 조정하는데 그것도 참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1년 조정하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이렇게 가는데, 짧게 가면은 지금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제 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쉬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제 매도를 하거나 해서 좋기는 하는데 수익률은 막 몇백 프로씩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몇백 프로 해가지고 수익이 막 이렇게 났다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막 장기 투자하겠어요 하면서 나는 장기 투자를 가야지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잘 따라가다 이제 조정 들어오면 나 장기 투자 못 하겠다면서 포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좀 비교적 작은 추세를 따라가야겠다는데, 작은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몇십 프로 수익이 잘 나옵니다. 근데 막 몇백 프로 수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백 프로 수익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또 기가 죽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덜 먹는 것 같고 막 그렇게 갈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세요. 막 이렇게도 왔다 갔다 저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정도의 추세를 쫓는 거,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론상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종목을 가져가면서 이제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이제 그 느끼는 거 있죠. 그걸 토대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될 거거든요. 아마 이번 조정이 있죠. 이번 조정도 보면은 비록 힘든 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괜찮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1년 이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조정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려고 한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정하면서 가는 건데, 일단 그러한 기준 추세가 정해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왜? 기준 추세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만 나오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사인 나오는 대로 가면 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대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 뭐 조금씩 서두르면서 막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지만은 매일 조금씩이지만은 제대로 좀 이해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신하고 이해하면서 가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제가 이제 이런 기본 개념 있죠, 용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 있죠, 크로스 분석, 요것만 잘 하더라도 매매에 상당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이전에 알고 있었다면은 좀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개념들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실전적인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잘 충실하게 그 내용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는 편인지 아닌지 있죠. 알고는 있지만 실전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원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